머슴의 소원을 들어준 과부. 옛날 어느 마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 임총각이란 사람이 있었다. 임총각은 이미 장가갈 나이가 한참 지난 노총각으로 큰 덩치에 타고난 힘은 장사였으나 순진하고 때로는 조금 모자란 듯한 모습을 보여 팔푼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임총각은 머슴살이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적은 세경을 받고도 더 많은 일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루는 옆 마을에서 혼자 사는 과부가 임총각을 찾아왔다. 힘은 세고 머리는 좀 모자라니 잘만 하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실컷 부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참 밭일 중인 임총각에게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남들보다 적은 세경을 받고 일한다던데 그래서야 돈 모아서 장가나 들 수 있겠느냐? 저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이나 오겠습니까요? 저는 별로 그런 욕심도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 배부를 정도만 받으면 족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지금 받는 세경보다 5할을 더 쳐주겠다. 어떠냐? 이 마을에서 제가 태어나고 여태 살았습니다요. 조금 더 많은 세경을 받자고 고향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경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쉽게 임총각을 꼬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임총각의 대답에 과부는 내심 당황했다. 잠시 고민하던 과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로 가면 내가 참한 색시로 혼처를 알아봐 주겠네. 내가 발이 넓어서 아는 처자도 몇 있고 아는 중매쟁이도 많네. 어떤가? 우리 집으로 가서 일해보겠는가? 그게 참말입니까? 당연히 참말이지. 두말하면 입 아프다네. 주변으로부터 팔푼이란 놀림을 받으며 혼인은 예전에 포기하고 살았던 임총각에게 과부의 제안은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임총각은 다음 날부터 옆마을 과부집에서 머슴을 살기 시작했다. 임총각을 데려다 머슴을 시켜놓으니 과부는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었다. 힘이 좋아 장정 셋이 할 일을 혼자 해내고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고 세경은 한 사람 목보다도 적게 주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과부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모내기 이후로 심한 가뭄이 들어 벼는 다 죽어버리고 밭작물도 바짝 말라버렸다. 비가 와야 일을 하러 나갈 것인데 임총각은 할 일이 없어 매일 집에서 잡일이나 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본 과부는 어차피 일도 못하고 있으니 임총각을 쫓아내고 싶어졌다. 네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도록 해라. 임총각은 이를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올해 동지까지 이 집에서 머슴 살기로 한 약속을 잊으신 거예요? 게다가 혼처를 알아봐 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됐습니까? 가뭄이 들어 네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이 무슨 소용이냐. 잔말 말고 돌아가거라.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말에 임총각은 고개를 떨구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올해 세경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세경은 그냥 내년부터 주십시오. 대신 혼처는 꼭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임총각의 말에 과부는 속으로 기뻤으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마지못해 받아주는 척 말했다.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로구나. 아무튼 네 사정이 딱하여 봐주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아라.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와서 날이 추워지고 눈이 많이 내려 마을을 뒤덮었다. 그해 겨울은 너무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으니 땔감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좋은 임총각도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수는 없었다. 하루는 과부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임총각의 방에는 군부를 떼지 못하게 했다. 벌벌 떨며 밤을 꼬박 새운 임총각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과부에게 쫓아가 따져 물었다. 마님, 어제 지가 한숨도 못 자시오.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혹독한 겨울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디 내가 얼어 죽으면 누가 집안일을 합니까?
아니, 겨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네가 산에 눈이 쌓였다면서 장작도 안 해오고 있다. 맞지? 그런데 방을 두 군데나 군부를 떼면 장작이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니냐. 왜 내 말이 틀리냐? 만약에 말이오. 장작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말이오. 이번 겨울에 저를 안방에서 자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는 고향으로 돌아갈랍니다. 공짜로 일하던 임 총각이 떠나겠다고 하자 마님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올 겨울만 보내면 내년에는 임 총각이 또 적은 세경을 받고 장정 3명 몫은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땔감 값도 비싼데 임 총각 방에까지 군부를 넣어주기도 아깝고 또 여인의 몸으로 한 남자를 안방까지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과부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 그러자 임 총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요. 그럼 지는 갈게요. 임 총각이 돌아서서 가려는데 마님이 서둘러 말했다. 알겠네, 알겠어. 딱 겨울 동안만이네. 그날 밤이 되었다. 땔감이 아까워 임 총각을 안방에 들이기는 했지만 과부도 여자인지라 외간 남자와 함께 자는데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었다. 그러나 임 총각은 안방에 눕기 무섭게 금방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았다. 과부는 한참을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으나 과부의 우려와 기대와는 달리 임 총각과는 아무 일 없는 밤이 계속되었다. 또 다시 밤이 되었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임 총각은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다. 그날도 과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자꾸 자고 있는 임 총각 쪽을 바라보게 되고 왠지 모르게 몸이 달아오르는 듯했다. 과부는 슬며시 손을 뻗어 임 총각의 굳센 팔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럴수록 과부 마음속의 음심은 커져만 갔다. 그런데 그 순간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임 총각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는 그 굳센 팔뚝으로 과부를 확 끌어안았다. 마님, 제가 아직도 팔푼이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과 환희가 가득한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 있었다. 눈이 녹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과부는 서둘러 임 총각을 깨웠다. 어서 일어나 나무를 해오너라. 그런데 임 총각은 과부의 말에도 들은 채 만체하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나도 이제 주인인데 나무는 무슨 나무? 이놈,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어젯밤 일을 잊으신 거예요? 순간 과부는 임 총각의 태도에 당황했고 어젯밤의 일을 임 총각이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 총각을 달래기 시작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뭐든 들어줄 터이니 어젯밤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다오. 아이 참 마님이 원하신다면 비밀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 뭐든 들어주시는 거죠? 뭐든 들어준다는 과부의 말에 임 총각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당신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 뭐가 어째? 과부는 너무 황당했고 말문이 막혔다. 사실 저는 저희 마을에서 마님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구만요.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마을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따라온 거고요. 혼인이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마님이랑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고 싶구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는 여기서 일하는 머슴이라고 하셔도 돼요. 사실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대신 둘만 있을 땐 부부로 살았으면 좋겠구만요. 이놈의 세상, 혼자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마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과부는 임 총각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던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큰 나무같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결국 머슴과 주인 마님의 모습으로 또는 부부의 모습으로 살기로 했다. 과부는 임 총각의 겉모습만 보고 어리숙해 보이는 임 총각으로부터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갔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임 총각과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